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10명이 되면 10명을 가지고 그대로 회의 전형을 그래서 여기서 다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놓고 다시 총회에서 인준한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사회에서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정관에 나와 있지 않은 일을 한다는 얘기인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추천된 사람을 보내서 승인 받는 게 어차피 총회 승인이나 학교 승인이나 다 승인 똑같습니다. 똑같이 위원장을 뽑듯이 부위원장도 본인들이 의사를 결정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거기서 5명을 뽑든 5명 이내니까 3명이 출마했으면 3명 뽑으면 되고 5명 넘어서면 5명 이내니까 5명까지 뽑으면 되나 이런 기준으로 보는 정관은 아니지. 이게 총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총회에서 선출하면 된다 그러면 각본을 만들어가서 올라가서 했다 이거 또 이상하게 된다 이거. 사실 그게 정관 자체가 지금 우리 그 현안대표 정관이 위원장 뽑는 정관은 비슷하게 기회를 몇 번 거쳐서 했지만 부위원회 감사 뽑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명시된 게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보면은 대책위원회 등록된 사람으로 부위원장 한다든지 아무래도 일반 사람 대표신임 다 된다든지 어떤 특별한 규정된 게 없습니다. 이사에서 만약에 지금 전형위원을 한다 그러면 총회에서 위임을 받았으면 가능한데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 내용이. 지난번 총회에서 이럴 것 같으면 위임을 받았어야죠. 이사회 의결사항에 쭉 내용인데 8번째 보면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은 의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위임을 받지 않았다. 위임을 받아도 전형위원회나 이런 구성에서는 가능하지 확정은 총회에서 다시 받아야 된다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 후보 자격이 있으니까 위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평위원도 이 후보 할 수 있어요. 아니 누구 제안해서 할 거거든요. 네, 말씀이 알았습니다. 너무 넓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그것이 이제 좀 원래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하고 조금 벗어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의미하는 건데 이제 오늘 뭐 전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아니고 여기서 아닌데 여기에서 이사회에서 우선 3인이 됐든 5인이 됐든 부위원장과 감사를 말하자면 추천해가지고 본회의에 부의를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절차를 밟는 겁니다. 절차를 선출 절차에 관한 것을 이사회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총회에 붙여보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정관 규정을 준용해서 안 된다고 하면은 충분한 토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니 다른 들지만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전형위원회 말은 정관상에 없는 거예요. 전형위원회 왜 전형위원회 말이 여기서 나오냐고. 오늘 이사회 그러니까 이걸 왜 여기 꺼내냐고 여기를. 전형위원회 왜 꺼내? 또 매치 앉아가지고 매치 앉아가지고 주물락주물락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오픈 시킵시다. 오픈 시켜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105개 단체가 106개 단체에서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라 하세요. 위원장을 또 그 110개 이상 단체가 또 접수를 받아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선출직 아니고 어느 단체는 이렇게 선출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거기 직책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보다는 이제 시작을 좀 이렇게 매끄럽게 하자는 차원으로 한번 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6-7명이 등록을 해서 이사회에서 모든 걸 선출합니다. 그래가지고 총회에서 그냥 인준만 받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현대인은 해칙이 지금 총회에서 부위원장 감사를 선출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부득이 정관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25명인데 100몇 개 단체에서 다른 단체들은 나중에 또 불만이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없애려면은 정관대로 이렇게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총회가 이게 효력이 없는 겁니다. 정관 개수정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정관 개수정 할 때 당시에 전형위원회에서 저기 추대를 하든지 저기 인준을 하든지 하자고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 저기 논의할 거 저기 그 안건이 아닙니다. 참 일도 하기 바쁜데 내일도 회의 준비하고 이 총회 계속 열고 이거에 좀 현대리가 시민들한테 비치는 그런 것도 있고 좀 앞으로 일을 좀 하기 위한 타이트하게 좀 일을 해나가자는 뜻에서 이런 안을 냈던 건데 이제 이게 이사회에서 전체가 아 그래 그 정도 수립이 되고 동의가 되면 좀 얘기가 틀린데 아 총회 선출하는 원칙대로 하자고 하는 그런 제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는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회에서 선출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를 선출한다. 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예. 최고 득표 순으로 5인 이내에 선출한다. 예. 그리고 후보자 중에 최다 득표자를 수석 부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그리고 선출 요건은 총 투표자의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 한한다. 총 투표자의 10% 미만 후보자가 10% 미만 후보자는 부위원장 선출 불가하다. 예를 들면 총 투표수가 60명일 경우에 6표 이상 득표자 중 최다 득표자 5인의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등록자가 없을 경우에 이사회에서 추천한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추천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그 선출 규정을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걸 하지 말자 그랬다가 개혁을 뭘 부리고, 예? 여기, 109개인데 한 200단체 넣으려고 그래요. 이걸 우리 하자마자, 이사회 하자마자 9단체 해가지고, 우리 그 범추진에는 50명 명단 넣어서 좀 해줄래요? 그 유명한 사람이 많아. 이게 조금 템포를 좀 늦춰야 되지 않나, 이거? 한국에서 이걸 받고 안 받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그 통과가 되는 거고 아니면 더 그 체제가 이제 부위원장 감사 선출이 안 되고 오늘 이제 처음 회의를 통해서 이사진 구성을 한 상태니까 적어도 집행부 구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신입회원 입회의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좀 토론을 해야 되고 등을 어디에 둘 거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지역 인사로 할 거냐? 뭐 내 친분이 있는 사람 끌어들이면 추천하면 다 될 거냐? 아니면 적어도 우리 위원 몇 명의 추천을 받아서 입회 신청을 해야 될 거냐? 이런 방법론 등 모든 것을 집행부가 구성된 이후에 한번 논의했으면 어떠냐는. 누가 누구를 아까 말씀드린 태백시 현안 대책위에 태백시 발전돼서 일하겠다고 들어오는 분들인데 누가 누구를 재단합니까? 다 받아들여야죠. 와가지고 중구 남봐야 된다. 난자이 그건 해봐야 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간에 태백 시민이면은 지역 인사라는 것도 지역에 살고 있으면 다 지역 인사예요. 누가 니는 지역 인사고 니는 아니라고 여기 앉은 사람이 누가 아니고 그런 판단합니까? 구정위에서 여기서 이사회에서 찬반을 해가지고 무료 투표를 하든지 해가지고 일괄해서 하면 그거 떨어지는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일단 이사회 그 결정대로 규정대로 하고 반대할 필요 없죠. 들어온 사람 떨어진 사람 어떡합니까? 그 떨어진 사람 반성해야죠. 내게 이름을 적어가지고 저 개인 발언이에요. 이래서 여기 저 이사님들이 한 분 한 분 찬성하는 사람들의 보자 찍어서 그 종합해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과반수 이상이 되면은 여기에 가입되고 미달되면은 못 되고 이렇게 방법 지금 일괄로 선정해서 일괄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투표부터 먼저 합니까? 근데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되려면 10명 이상을 득표한 가입 신청자 중에서 승인된 게 한국진폐제자협회 김천수, 홍성욱,
그리고 라이온스 클럽 6지역 부총재, 로타리 클럽 태백지역 대표, 그렇게 5군데가 승인이 됐습니다. 중화할 수도 되고. 신임 사무처장으로 제가 그 허신학을 지명했습니다. 진짜 참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길을 들어 잘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속마음이 표현하기에. 이게 사무처장이 현재 사무처장이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있었지 않습니까? 신임 사무처장이 허신학을 지명한다고 얘기를 제가 벌써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는 반대를 하겠어요. 허신학을 하면은 저는 현안대책위원회 다수 인원과 탈퇴해서 나는 현안대책위원을 난 나가겠어요. 왜 그렇게 해가지고 정치적이 아주 깊고 그런 사람 여기서 검열하는 자체부터 우리가 얼굴 뜨거지지 않나요? 짧게 하겠습니다. 모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모금을 제가 할 때마다 보니까 그 시민연대 그 허신학 씨가 나와 저희들이 그 모금하는 걸 반대를 했어요. 참 지역에 그 시의원도 나오고 그 시민연대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좋은데 저희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 모금하고 앉아서 있었습니까? 그 모금할 때 프랑카드 들고 와가지고 반대된 사람을 이게 현대의 사무장을 넣는다는 자체가 좀 부끄럽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서명을 받고 해서 아마 이성용 선배, 정우표 회장님 몇 분이 가서 좀 우리 요구 기간에만 좀 피해줘서 좀 해주면 좋겠다. 근본적으로 못 알아보는 건 아니다. 당신들도 현대의 위원이지 않느냐. 위원이면서 현대가 하는 이 사업에 이렇게 반대를 보이는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웠고 처럼 무급으로 보수를 받지 않고 근무를 한다라면 우리 위원 중에 위원장께서 지명을 하는 것도 좀 반대를 하지 않는데 급여를 준다라면 적어도 투명하게 공모를 통해서 몇 명이 신청을 하면 그거를 집행부 회장단이나 이사회에서 논의를 해서 좀 선정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면 어떻겠나는 거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사실 이걸 발표를 해서 사무소 발표를 해가지고 어떤 이득을 본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출직에 출마했던 사람이든 앞으로 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사무처장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 복사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그럼 그거로 해서 복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건데 사무처 상설화를 위해서 사무처장하고 간사를 유급화하는 부분이에요. 공무원을 하려면은 그 전의 방식대로 임금 안 주고 임금 전에는 안 주는 방향에서 지금 공무원하려고 결정을 한 거고 그 돈을 주려면은 그 방법을 선임 방법부터 달리기다 이거지. 위원장 결정에 따라갑시다. 공모하면 되고. 아니 사무처장 문제는 아니 그거는요. 처장을 두려면은 관변단체 사무국장 임금 정도로 해가지고 그 중간선으로 해가지고요. 관변단체 그 기준점을 잡으셔가지고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 유급직을 공모를 했으면 합니다. 당장 운영을 써야 되고 앞으로 우리 회원 현대 위원들도 이런 무분별하게 들어온다 그런 연결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단순하게 그냥 참석만 하는 게 아니고 재정을 회비를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재정 확보 방안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의무도 주어지고 그만큼 권리도 행사하고 그런 위원들로 구성을 해 나가야 되고 그런 재정 확보 방안은 앞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오늘 앞으로 어떻게 이걸 만들어 놓겠다 이게 확보된 건 아닙니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사무처 상설화를 위한 사무처장 간사의 유급화는 사무처장은 공모를 하고 간사는 사무처장이
주관으로 해서 하는 걸로. 사무처장만 추천하고. 하면 돼요. 그리고 유급화 하는 거는 여기도 내용이 있지만 재정 협약 종합 검토한 이후에 그 아까 말한 100만 원, 15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